여기요. 각 기압대와 타걸풍은 1월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잘못 썼어요, 이게. 1월에는 남쪽으로 좀 이동하고 7월에는 북쪽으로 약간 이동한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되면 어때요? 더워요? 뜨거워요? 덥죠, 그죠? 북태평양이 뜨거운 게 어떻게 된 거야? 위로 올라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름에 7월에 우리나라 북반구에 7월이잖아요, 그죠? 여름이. 7월에는 여기 있는 기압대와 어떤 이 타걸풍이 북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겨울이 되면 어때요? 우리나라 굉장히 춥죠, 그죠? 이제 춥게 되는데 그때는 이 시베리아 지역 여기가 더 춥거든요. 여기 지역에 있는 찬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대 전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 우리 장마 전선 아까 한대 기단과 한대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열대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이거든요. 북태평양 기단. 여, 여름에는 어디에 한여름에 8월 달에는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뜨거운 공기가 대략 이렇게 이렇게 감싸게 돼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요 선이 여기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 전선이 걸린 여기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뭐 북만주 지역이나 만주 지역,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거기 위에 장마정선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여름에는 이 뜨거운 기단이 차가운 기단을 밀어서 올린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은 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되면은 거의 일본 남쪽까지 이렇게 차가우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일본 남쪽까지. 뜨거운 기단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걸린 지역이 지금 어디 정도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일본의 남쪽의 태평양. 이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는 내려가고 여름에는 올라가고 이렇게 공기의 기단들도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회계선은 아까 지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탐구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페이지예요. 탐구활동. 세계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 분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영국과 사할린은 위도가 비슷하대요. 근데 연평균 기온이 영국이 더 높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선 영국과 사할린의 위치를 먼저 보고 가면, 사할린은 여기 일본의 이게 삿포로 섬이거든요. 그 위에 홋카이도 섬 위에 여기가 사할린이에요. 사할린. 그 영국은 여기 이렇게 걸쳐 있네요, 그죠? 그리고 등원선이 연평균 기온 등원선이 있는데 등원선 한번 그어 볼게요. 영도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영도시 이렇게 정확하게는 그냥 안 따라갈게요. 대충 따라갈게요. 사할린은 어딜 통과하고 있냐면은 대략 영도시를 통과하고 있구나. 사할린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영도시 정도를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국은 어딜 통과하는가 봤더니 오히려 10도시에 좀 더 가까이 통과하고 있어요. 손이 잘 안 보이겠지만은 선생님 손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10도씩 통과하고 있어요. 다시 바꾸기 이야기를 하면 영국이 사실상 위도를 보면은 약간 더 북쪽에 있거든요. 사할린보다 약간 북쪽에 있어요. 지금 한번 선생님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똑바른 건가요? 지금 이 정도 똑바르죠, 그죠? 영국보다 사할린이 약간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다는 얘기는 위도가 낮다는 얘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국보다 사할린이 위도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연평균 기온이 더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영국이 연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은 대륙의 서쪽에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 여기 전체를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아이고,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죠, 그죠? 대체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서안에 위치하고 있고, 사할린은 유라시아 대륙, 물론 섬이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쪽에 있다라고서 보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 시간에 여기 지금 여기가 적도네요, 그죠? 영도, 적도 영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한 30도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30도, 60도, 90도 그냥 임의로 쓸게요. 여기도 한 30도, 60도 이렇게 뭐 이게 한 90도가 나타날 텐데 90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도가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적도에서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랬습니까? 적도를 북쪽에서는 저장력 때문에 북동풍이 분다 그랬죠, 그죠? 남반구에서는 남동풍이 분다 그랬습니다, 그지? 그리고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뭐 어떻게 분다 그랬어요? 편서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그죠? 편서풍, 편서풍. 여기도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 그리고 양극에서 60도 사이로 부는 뭐야? 극동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극동풍. 여기는 극동풍이 이렇게 분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30도에서 60도 사이, 30도에서 60도 사이가 선생님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 이 정도?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30도, 60도 사이. 무슨 지역이에요? 중위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중위도 지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탁월하다? 뭐? 편서풍. 편서풍이 탁월하다. 이게 편서풍이.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편서풍이 탁월하다. 편서풍이.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이쪽이 뭐야? 바다라는 거죠.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근데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지금. 사할린 어디서요?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는 영국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성격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영국 지역은 어떤 기후에 더 가까울까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그죠? 해양성 기후. 이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많이 띠고, 사할린 섬은 섬 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이나 이럴철에는 어떤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영국은 대륙 서안에 위치하여 연중 편서풍이 분다. 연중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또 난류라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 지역은. 여기 대서양 지역, 여기 멕시코만이라고 하거든요. 멕시코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해류를 멕시코 난류거든요. 난류 이쪽까지 올라와요. 거의 여기 고위도 지역이 여기 노르웨이 해안 지역까지 올라오거든요. 따뜻한 물이 흘러. 따뜻한 물 위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또 따뜻해. 이 따뜻한 공기를 편서풍이 계속 영국이라든지 북서부 유럽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따라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북서부 유럽 쪽은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름철에는 비교적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영국은 겨울철에 훨씬 더 따뜻해요. 그에 대해서 봤더니 사할린 섬은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겨울철에 굉장히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편서풍이 불지만 여기 이 시베리아 지역은 겨울철에 음, 비열이 잦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게 식었을 거 아니야. 그 바람이 사할린으로 불어오니까는 겨울에 매우 춥다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연중 뭐가 흐르는 거야? 한류가 흘러요. 이렇게 북극에서 이렇게 해서 캄차카 반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도 흘러 들어오죠. 난류는 이렇게 올라와요. 난류는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나라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런 조경수역이잖아요, 그죠? 고 한류가 이 사할린 지역 리만 한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차갑다라고서 온도가 낮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할게요. 가지역이 낮 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봤던 거네요, 그죠? 가지역. 여기 지금 아프리카 남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류가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극 지역이죠. 남극 지역에서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그죠? 그 용승하는 지역이 바로 가지역이다. 이 지역은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이 지역은 인도 양쪽에서 난류가 흘러 들어오는 지역.
따뜻한 물. 따라서 가 지역이 온도가 낮고 나 지역은 온도가 더 낮다. 한류와 난류, 어떤 해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높다 낮다 라고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네요. 이어서 교재 20페이지입니다. 교재 20페이지 세계의 기후지역 보겠어요. 세계 기후 분포, 세계 여러 지역을 기후 요소가 비슷하게, 기후 요소이 뭐였어요? 기온, 강수량, 바람이었어요. 바람. 이 세 가지가, 특히 이 기온과 강수량이 비슷한 지역을 묶어낸 것이 바로 기후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독일의 퀼펜이라고 하는 기후학자입니다. 독일 사람이 구분한 걸 가지고서 세계지리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기후 환경을 잘 반영하는 자연 식생을 지표로 했대요. 왜냐하면 이 식생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바로 기온과 강수량,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 또는 잘 자라는 식생이 있을 테고, 온도가 높아야만 잘 자라는 식생이 있을 테고, 강수량이 많아야만, 또 적어도 살 수 있는 식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분을 했다. 이 식생에 따라서 수목기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와 무수목기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수목기의 대표적인 게, 우리 기후 구분해서 5개 하거든요. 열대, 온대, 냉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5개 하는데, 열대, 온대, 냉대는 줄기가 나무인 이런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걸 수목기후라고 해요. 그것이 자랄 수 없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또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기후를 무수목기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아래 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후 파트를 거의 10시간 이상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열대부터 뭐 온대 차례대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모든 학생이 이 정도의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 기후 구분을 좀 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표와 그 표는 같은 표예요. 같은 표. 이것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퀼펜이 구분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식생을 지표로 했다.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 여기에서 나온 요 3개가 수목기후예요. 수목. 그리고 요 2개가 무수목기후다. 무수목.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는 나누는데, 수목기후에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가 있고, 무수목기후에는 한대기후와 건조기후가 있구나 라는 정도를 우선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기후가 5개가 있는데, 다 알파벳을 사용을 했어요. 알파벳을. 열대기후를 A로 한 거예요. 순서대로 A, B, C, D, E. A는 열대, C는 온대, D는 냉대, 한대는 E, 건조기후는 B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1차 구분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주로 여기 요 앞에 4개는 뭘 가지고 했냐면은 기온을 가지고 했어요. 기온을 가지고. 최한월, 가장 추운 달. 최한월, 가장 추운 달. 최한월, 가장 추운 달. 여기는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 가장 따뜻한 달. 뭐 이렇게. 그리고 건조기후는 기온보다는 강수량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대기후 먼저 볼게요. 열대기후는 봤더니 가장 추운 달도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모든 달이 18도씨,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몹시 좀 더운 지역이겠죠. 그죠? 더워야 할 테니까. 이 18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18도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어떤 온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6도, 17도, 18도. 이 정도가 좀 공부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거든요. 18도보다는 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열대기후이다. 열대기후. 열대기후들은 이렇게 3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18도씨보다 낮은 달이 있다. 18도씨 미만.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 최한월의 평균 기온이 1월달부터 12월달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3도씨 이상, 18도씨 미만이라고 한다면 온대기후에 속하는 거예요. 온대기후에. 우리 제주도다 그러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한 2도씨, 3도씨 정도 되거든요. 영상 따라서 온대기후에 속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도예요. 그래서 참 애매해요. 우리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을 온대기후로 구분해야 되는지 냉대기후로 구분해야 되는지 참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아마 이게 온대기후 쪽으로 구분하는 게 앞으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기후는 30년치를 데이터로 한 거라고 했잖아요. 평균 낸 거. 제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마이너스 3.8도 막 이랬거든요. 평균 기온이. 근데 조금씩 근데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아무튼 마이너스 3도씨보다 낮으면 냉대기후. 마이너스 3도보다 높고 18도씨 미만이면 온대기후로 포함시키는구나. 18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18도. 그 다음 맹대기후. 최한월. 여기 최한월이 마이너스 3도 높다고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3도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이너스 3도보다 낮으면 낮은 달이 있어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제천이 여기에 해당돼요. 마이너스 3도보다 약간 더 1월달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뭐 한 3.5도, 3.5도에서 4도씩 요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야? 냉대기후. 우리나라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은 1월달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보다 낮아요. 북한의 좀 많이 낮은 지역은 마이너스 10몇 도까지 내려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1월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그리고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최소한 10도씨는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10도씨는 넘어야 돼요. 여기 지금 3도씨 이렇게 나왔어요. 3도씨. 10도씨는 넘어야 돼요. 가장 추운 달은 3도보다 낮아가지고서 그 추운 달은 춥지만 가장 따뜻한 달은 10도보다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나마 사람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계절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보다 더 춥다.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씨보다 더 춥다. 10도씨 미만일 때는 어떠하냐 봤더니 10도씨 미만일 때는 한대기후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모든 12달이 12개월 모두가 10도씨보다 낫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1년 내내 추운 지역을 한대기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기후는 강수량으로 해요. 강수량. 연강수량이 500mm 이하. 500mm면 50cm잖아요. 그죠? 50cm면 30cm 자보다 조금 더 기른 정도잖아요. 그죠? 강수는 비, 눈, 뭐 안개, 뭐 우박, 뭐 서리 이런 거 다 포함시켜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설이나 눈 같은 경우에는 녹였을 때 물로 환산해요. 우리 눈이 제천에 한 20cm 내렸다 그러면 강수량이 20cm면 200mm잖아요. 1월달 강수량이 200mm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눈은 녹이면은 10분의 1 이하로 보통 강수량이 줄어들어요. 20cm 왔더라도 물로 녹여서 환산하면 20cm가 아니라 2cm. 때로는 30분의 1까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 강수량이 500mm 적으면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평균적으로 한 1350mm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훨씬 더 적은 지역이다. 우리나라 1년 동안 내린 게 한 1350, 많은 지역은 1700, 1800. 적어도 우리나라는 거의 한 1200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내려요. 북한에 좀 적게 내리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커야 돼. 증발량.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강수량, 두 번째 조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야 돼요. 왜 이런 조건을 두었냐면은 여기 한대기후 있죠. 한대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이 북극이나 뭐 남극 지역이거든요. 근데 북극이나 남극 지역이 강수량이 500mm보다 많으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적어요. 사막만큼이나 또는 사막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한대기후를 건조기후가 아니라 수변기후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유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대기후를 수변기후로 구분한다 라고서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 3차 기후구분을 볼게요. 2차 구분을 봤더니 여기에 세 가지가 건조한 계절을 가지고서 구분하고 있어요. F, S, W 소문자예요. 다 세 개가 다 소문자. 여기 지금 쭉 보니까 F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도 CFA, CF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F가 있고 그죠? 대문자 F 여기는 아니에요. 소문자 F만. S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중해성 기후. 중학교 때부터 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나타나는 기후. 그 다음에 W는 여기 AW 있고 여기 CW 있고 DW 있고 다 나타나요. 요 F와 W는 세 군데서 다 나타나고 있고 S는 온대기후에서만 나타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건조한 계절을 가지고서 구분한 것이다. F는 독일어거든요. 포이트라고 해가지고
수빈하다는 뜻이에요. 연중수빈하다, 연중수빈하다라면 F가 붙어요. 그러면 여기 AF면 열대기후 중에서 연중수빈하다, 연중수빈하다는 얘기는 연중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내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CFA나 CFB도 F자가 들어갔으니까 온대기후 중에서 CF는 연중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내리기 때문에 수빈할 수 있겠죠. 그죠? DF도 마찬가지예요. 이 F라는 것은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게 어느 정도 모든 달에 내리는구나, 건조한 계절이 없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S는 여름이 건조한 거예요. 여름이 건조한 기후는 좀 특이하거든요. 대표적인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 이 기후가 그래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여름에 건조하고 오히려 겨울철에 습윤해요. 이탈리아 뭐 이런 지역,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지역 가면은 겨울에는 굉장히 좀 온난하면서 비가 내리고,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겨울 건조, 대부분이 겨울에 건조해요. W, 윈터 드라이, 위에는 썸머 드라이예요. 그래서 지금 윈터 드라이, 겨울에 비가 별로 안 오는 열대기후, 겨울에 비가 별로 안 오는 온대기후, 겨울에 비가 거의 안 오는 냉대기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M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M이라고 돼 있는 데는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AM,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 CFA와 F와 이 W가 나타나는 이 중간 지역이 바로 이제 보통 CM이라고 하는데, CM도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M이라는 것은 전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또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계절풍이 부는 지역,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과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결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계절풍이 부는 지역, 요 두 개의 중간 정도 되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하고 좀 중간 정도 되는 곳이 뭐 C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 CM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CM은 CW인 경우도 있고 CFA인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 계절풍이 많이 부는 곳이 이 M이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 또는 타이, 인도차이나 반도 이런 지역에 열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요. AM.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지역에서는 CM, 온대기후면서도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3차 구분 CF 기후는 또 하나를 나누어요. 다 이게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알파벳이 소문자와 대문자와 소문자, 대문자와 대문자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있는 게죠. 세 개가. 이런 좀 구분한 거예요. 둘 다 온대 기후야. 그리고 수분 기후야. 온대 수분 기후인데 그래도 차이가 나. 뭔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봤더니 A는 체라날 평균 기온이 22도래요. 22도 이상. 그러니까 얘는 좀 온도가 높은 달이 있는 거야. 여름에 덥다라는 게, 여름에 더워. 근데 B는 서한해양성 기후, 런던이 대표적이죠. 영국. 체라날의 평균 기온 22도보다 낮아.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24도, 25도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덥지 않다라는 거죠. 22도 미만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서늘하다라는 거예요. 서늘. 그리고 10도씨 이상인 달이 4개월 있다. 그렇다고 매우 추운 게 아니라 10도씨 이상인 달이 적어도 4개월 정도는 있다. 그래서 이런 기후를 B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A와 B, CFA는 온난 수변. 여기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나라 남해안, 여기 제주도,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일본, 중국 남부 지역 이런 지역들, 중국 지역. 서한해상 기후는 서부 유럽 지역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CF, B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한대기후 볼까요? 한대기후 10도씨 미만이라 그랬어요. 매우 춥죠. 매우 추운데 최난월이 가장 따뜻한 달이 0에서 10도인, 그나마 조금 영상으로 올라가는 달이 몇 달 있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는 땅이 녹아요. 그리고 뭐 지의류라고 그래서 땅을 덮는 옷처럼 짧은 풀들이 좀 자라요. 술록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 지의류. 이런 풀들을 이용해서 술록 묘목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툰드라 기후. 근데 이건 T로 구분하고 F는 그보다 훨씬 더 춥다라는 거죠. 최난월이 0도씨보다 더 추워. 그럼 1년 내내 영하라는 얘기죠.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이. 그럼 대부분 땅이 어떻게 됐어요? 꽝꽝 얼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풀조차도 자랄 수 없겠죠. 그죠? 여기 영구 빙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북극해 연안에서 나타나고 이 빙설 기후는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 이런 지역에서 빙설 기후가 나타납니다. 건조 기후도 두 개로 나눠져요. S는 스텝이에요. 스텝. 대문자예요. 여기에서 나온 S랑 틀려. W 여기는 소문자, 여기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연강수량이 500mm 이하이면서 증발량이 많으면 건조 기후라고 했는데 연강수량이 200에서 500mm. 그나마 이 W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짧은 풀들 단초라고 하거든요. 짧은 풀, 단초. 이 짧은 풀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단초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유목생활 하잖아, 유목생활. 낙타를 이끌고 염소 이런 것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죠. 스택 기후가 바로 유목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다음에 사막 기후는 0에서 250mm. 사막. 강수량이 얘보다 더 적어요.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 기후에서는 이런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유목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식생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자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기후 구분을 좀 간략하게 봤어요. 근데 하나씩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씩 보면서 그 기후의 특징들을 좀 알아가면은 기후 파트가 끝날 때쯤이면은 모두 다 이런 기후 구분 정도는 다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열대기후부터 이렇게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 열대기후의 분포와 특징,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라는 것들. 우리 기후 그래프를 주고서 이 기후가 무엇인지 찾고 지역을 찾고 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후를 접근할 때는 뭘 접근해야 되냐면 기온으로 접근해야 돼요. 기온으로. 물론 건조기후는 강수량을 가지고서 보겠지만은, 그래서 18도씨 이상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18도씨 모든 달이 18도씨 이상이네. 강수량을 다 합쳤더니 500mm 이상이야. 그러면 이 기후는 무조건 무슨 기후다? 열대기후가 된다는 거죠. 열대기후. 그러고 나서 이제 열대기후가 또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열대 우림기후, 그리고 열대 사바나기후, 그리고 열대 몬순기후,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분포 지역을 봤더니 적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적도 지역, 그죠? 적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적도는 춘분과 추분에, 우리나라 봄과 가을에 태양의 입사 각도가 90도로 들어와요. 여름에 90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적도 지역은 우리 춘분이 날짜로 선생님 찾아봤더니 춘분이 올해 3월 20일이에요. 3월. 그리고 추분이 가을 9월 22일이더라고요. 9월 22일. 이 날짜에 적도에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겨울과 여름 이런 때는 이것보다 조금 지각보다는 90도보다는 조금 태양의 입사 각도가 낮아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적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남북 해기선, 남해기선과 북해기선이 어디예요? 남북이 북해기선이 위도 23.5도잖아요. 그죠? 23.5도. 요 사이에서 북이 23.5도 또는 남이 23.5도 요 사이에서 주로 나타난다. 저위도 지역. 보통 위도 20도 이내에서 나타나요. 적도가 0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이 20도, 여기가 남이 20도다라고 한다면 또 여기에서 열대기후가 여기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넘어가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중 기온이 높다. 연중 기온이 높아요. 1년 내내 18도씨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기온의 연교차는 여기 옆에 한번 보고서 갈까요? 연교차.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다. 저위도보다는 고위도, 이거 좀 기억해 둘까요? 저위도보다는 고위도에서 연교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제주도 지역이 연교차가 가장 적고 북한의 위도가 높은 지역, 개마고원 지역 쪽으로 갈수록, 중광진이나 이런 지역으로 갈수록 한국지에서도 연교차가 커진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안보다는 내륙에서 크게 나타난다. 해안보다는 내륙에서 크게 나타나요. 내륙에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제천 얘기했잖아요. 그죠?
동緯도상에서 같은 37, 제천은 위도가 한 37도예요. 동해안의 삼척과 비교하면은 바다의 영향을, 바다는 비열이 크다 그랬잖아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삼척이 연교차가 작아요. 우리 제천이 연교차가 더 커요. 왜? 육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육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름이 되면 온도가 쫙 올라가고 겨울이 되면 쫙 식잖아요. 이게 연교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척은 겨울이 되면 좀 더 따뜻하다고 조금 올라갔고, 여름이 되면은, 여름이 되면 조금 올라가고 시원하죠. 제천보다.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조금 덜 추워요. 그래서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스케일 크게 대륙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여름보다 겨울의 기온의 기억차가 크기 때문에 겨울의 기온이 낮은 곳, 주로 겨울 기온이 낮은 곳은 대체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겨울이 커요. 그러면은 대륙이 있으면 대륙에 서안이 있고 대륙에 동안이 있어요. 동안. 위도는 같다고 칩시다. 전 시간에 영국과 사할린 비교하면서 했죠. 그죠? 겨울에 어디가 더 추울까요? 여기는 지금 대서양이 이렇게 있고 대서양, 여기 뭐 영국이 한 이쯤에 있으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편서풍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죠?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여기도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편서풍이 불어요. 여기는 뭐야? 바다의 영향을 받는 곳이죠. 비열이 큰 곳. 그래서 바다는 특히나 여기 대서양 지역에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북대서양 해류 또는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데 난류예요. 난류 영향을 받아요. 여기가 겨울에 더 따뜻하고 동안, 대륙의 동쪽이 더 어떻다 그랬어요? 동쪽이 더 겨울에 춥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겨울에 기온이 추운 이유가 우리나라도 동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겨울에 굉장히 매우 춥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륙 서안과 동안 연교차는 어디가 크냐? 대륙의 동쪽이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죠. 대륙의 동쪽이. 그리고 겨울 기온이 낮은 곳. 우리나라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이 북한의 중광진 정도 되거든요. 북쪽이면서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요. 겨울에 온도가 가장 추운 곳이에요. 마이너스 평균 기온이 막 18도씨 정도까지 내려가요. 막 평균 기온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겨울에 가장 추운 곳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다. 그럼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 제주도 지역이에요. 제주도 지역. 가장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있고 또 뭐야? 해안가 바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의 기온이 가장 따뜻한 지역이 제주도의 서귀포야. 서귀포 지역은 겨울에 겨울 기온이 매우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연교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겠지, 그지? 연중 기온이 높아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게 나타난다. 연교차가 가장 적어요. 왜? 저희도니까. 근데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다시 말해서 일교차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을 받았더니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12월까지 따졌더니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이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적어요. 가장 추운 달, 따뜻한 달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하지만 일교차는 연교차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는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새벽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 차이가 일교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지역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 일교차가 사막 같은 경우에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사막보다도 일교차가 더 커요? 아니에요. 이 적도 지역은 열대우기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교차도 작아요. 연교차도 작아. 하지만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크다라는 뜻이죠. 관련된 것들을 한번 또 보고 갈게요.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이게 위도에 따른 위도별 어떤 연교차와 일교차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선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선생님 지금 긋는 게 지금 뭐냐면은 좀 굵은 선으로 좀 그을까요? 색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교차예요. 이게 지금 연교차이고 이렇게 그은 게 일교차예요. 일교차. 연교차 먼저 봐볼까요? 연교차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작아졌는데요? 작아진 이유가 여기 뭐냐면 여기 지역이 북극은 육지가 아니잖아요. 바다잖아요. 바다. 북극해가 있어가지고서 물은 비열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교차가 여기서 북극에서 좀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작아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커지고 있어요. 여기 남극은 육지죠, 그죠? 대체적으로 어때요? 커지고 있죠.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남반구에서 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조금 낮아지기도 했지만은 남반구에 좀 바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반구 대부분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는 커진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일교차 한번 봐볼게요. 일교차. 일교차 이 중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이 보니까는 위도 30도 지역이요. 위도 30도 지역. 여기 뭐가 나타날까요? 아열대 고압대가 나타나거든요. 아열대 고압대. 선생님이 전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적도 지역에 상승한 공기가 북반구와 남반구로 이동하다가 하강하는 곳, 내려오는 곳. 그게 뭐예요? 여기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이죠. 하강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이 바로 고기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강수량이 많다, 적다? 강수량이 매우 적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사막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겠죠. 사막. 그럼 사막과 같은 경우가 일교차가 가장 크구나. 사막의 일교차가 큰 이유는 습도가 낮아서예요. 습도가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물이 없는 거야. 전혀. 건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해가 떴을 때는 온도가 쫙 올라가고 해가 지면 온도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요즘 적도 볼까요? 적도 지역도 어느 정도 어때요? 낮죠, 그죠? 낮았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60도 정도 가면은 60도 뭐 이상 가면은 적도만큼이나 일교차가 적어요. 여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여기적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밤과 낮이 뭐 모두 춥다는 뜻이에요. 밤 모두 춥다는 뜻. 여기는 뭐야? 밤과 낮이 뭐 거의 모두 덥다라는 뜻이죠. 모두 덥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건조기후 지역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온도가 쫙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 지금 열대 기후하고 있으니까 적도 지역을 보니까는 연교차는 이렇게 매우 적어. 이만큼밖에 안 돼. 하지만 일교차는 이만큼 커.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연교. 그럼 돌아와서 실제 연교차를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지역, 지도에 표시된 푸켓이나 다윈이나 이키토스 모두 다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요 막대 그래프는 뭐랬어요? 강수량이죠, 그죠? 이 꺾은선 그래프가 지금 요것이 뭐예요? 월평균 기온이 나타나는 거죠. 기온이죠, 그죠? 1월달, 뭐 여기 뭐 3월달, 뭐 7월달, 뭐 12월달 있어요. 그런데 또 가장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 가장 높은 기온과 낮은 기온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연교차가 기껏해야 2, 3도 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제천의 기후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한 8월달에 평균 기온이 거의 한 24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24도 정도까지. 24도. 1월달 한 마이너스 3도씨 밑에까지 떨어져요. 12월달 한 0도씨 정도 됩니다. 0도씨 정도. 그리고 여기 점을 이렇게 더 모든 달을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이 차이,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죠. 연교차는 우리나라 8월 달에 제천에 만약에 평균 기온이 24도시다. 그럼 가장 최난월 평균 기온 빼기 최한월이 마이너스 한 4도씨 정도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연교차가 얼마큼 나오냐면 빼기는 더하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 28도 정도 나와요. 28도 정도. 연교차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륙 동안에 있어가지고서 또 위도도 적도 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천은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에 있기 때문에 연교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시 올라갈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좀 작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넘어가서 강한 일사로
적도 지역이다 보니까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사량이 많다라는 거죠. 상승기류가 발달하여 대륙성 강수가 발달한다. 상승기류. 적도 지역은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압이라 그랬어요, 저기압. 상승기류.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한 기류들이 구름을 만들고 일부 공기는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緯도 지역으로 비를 뿌리게 돼요. 하루에 이것들을 두세 번씩 뿌립니다. 이걸 스콜이라고 하죠. 이 스콜을 대류성 강수라고 그래요. 대류성 강수. 우리나라에 8월 달에 내리는 건 뭐라 불러요? 소나기라고 불러요. 소나기. 대류성 강수가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에 일사량이 높을 때 지면을 가열하고, 지면을 가열하면 지면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은 공기가 가벼워져서 하늘로 상승하게 되고, 하늘로 상승하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수증기가 있을 때 이것들이 응결하게 되고 비를 뿌리게 되는데, 이것을 대류성 강수 또는 스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강수의 유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갈게요. 강수의 유형.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오기 때문에 강수의 유형을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 대류성 강수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뜨겁게 이 지표면, 일정 지역의 지표면을 가열을 했어요. 가열. 밀사량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따뜻해진 공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공기 분자와 분자 간의 사이가 멀어진다. 이때 멀어지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손실하게 된다.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으면은 상대 습도, 포화 수증 기압이 높아지면서 응결하기 시작하고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게 하루에 막 두세 번씩 이렇게 내려요. 낮에. 밤에는 잘 안 내리겠죠, 그죠? 낮에 주로 내리게 됩니다. 낮에. 그래서 이러한 강수 유형 때문에 적도 지역에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많다라는 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와볼까요? 이걸 한번 했었어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고 있어요. 여기를 바람 바지사면, 이쪽을 비그늘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습기를 가진 공기가 이렇게 하늘로 사면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얘도 여기 있던 수증기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될 때 응결하기 시작하고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바람 바지사면, A 사면에다 비를 뿌리고 비를 넘어가서는 이 수증기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수증기가 만약에 갖고 온 수증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A에다가 100을 다 뿌리면 더 이상 못 뿌리는 거예요. 80을 뿌렸다면 얘가 뿌릴 수 있는 것은 20밖에 못 뿌려요. 따라서 A 지역이 B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겠죠. 이것을 지형성 강수래. 지형성.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뿌리게 되는 것. 전선성 강수. 지금 여기 한랭한 공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랭한 공기를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차가워 보이게. 한랭한 공기가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은 뜨거운 공기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뜨거운 공기가 온난한 공기하고 만나게 되었어. 뜨거운 공기가. 그러면은 아까도 했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더 가벼워요. 한량한 공기가 밑에 쌓이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타요. 올라타. 그런데 이것이 만나는 지점, 보라색으로 할까요? 이 만나는 점.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은, 습기 있는 공기가 만나면은 비를 뿌리게 되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병을 꺼내봐요. 물병이 차가워요. 그러면은 바깥의 공기는 뜨거워요. 그럼 물병 표면에 어떻게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응결해 가지고서 여기서도 비를 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선성 강수라래요. 전 시간에 한번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한랭한 공기 한대 기단, 차가운 공기 기단, 여기 뜨거운 공기 온난한 기단, 이게 열대 기단이라고 할 때, 얘네가 만나서 이걸 만나는 데를 뭐라 부른다? 전선대. 이걸 한대 전선이라고 했잖아. 한대 전선. 이걸 전선성 강수.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비를 뿌리는 곳.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강수는 장마 전선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북쪽에 있는 오츠크의 기단,
비교적 차갑고 습기를 가진 오호츠크의 계단과 남쪽에 있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계단이 만나가지고서 비를 뿌리게 되는 게 장마죠. 저기압성 강수 볼게요. 저기압성 강수. 여기는 국지적인 가열이에요.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태양이 없어. 근데 여기에 강력한 저기압이 발생했다. 저기압이 발생했다. 그럼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들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바람 어떻게 된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여기가 저기압이면 상대적으로 여기 고기압이란 얘기예요. 고기압. 기압이 높은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모여요.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여서 상승하겠죠. 상승. 기압이 낮다 보니까는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여기가 뜨거워서 상승했다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이다 보니까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요. 이걸 저기압성 강수라 해요. 저기압성 강수는 대표적인 게 온대 저기압 강수가 있고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 강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태풍과 같은 거, 태풍. 그리고 미국의 뭐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저기압성 강수에 해당한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수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에서는 어떤 강수가 많이 내린다? 지금 얘기했지만 대류성 강수, 스콜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강수가 많이 내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도 수렴대가 형성되어 있다. 적도 수렴대는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합니다. 남북으로. 이거는 지도를 보고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적도를 우선 그어볼게요. 적도가 여기에 있어요. 적도가. 근데 여기는 어느 지역, 어느 날 계절에 태양 복사, 지표면과 태양과의 입사각도가 90도 이냐면은 봄과 가을이에요. 봄과 가을. 봄과 가을에는 위도 영도 지역이 태양 복사 예정이 제일 많은 거예요. 춘분. 아까 3월 며칠이라 했죠? 3월 올해 3월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추분은 뭐 3월 한 9월 한 22일 정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봄과 가을에 태양 복사 예정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하지 때 6월달이 되면은 우리나라 더워지잖아요. 그죠? 6월달이 되면은 어디가 가장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으냐? 여기저기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위도 23.5도예요. 적도 수렴대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영도보다 여기 지역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후대가 어떻게 된 거야? 북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봄과 겨울에는 여기가 제일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은데 이제 여기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가까워졌죠? 여기 있던 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봄에 여기가 가장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았는데 여름에 여기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제일 많고 다시 어떻게 돼요? 가을에 다시 여기로 내려와요. 가을에 다시 또 적도 지역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동지 때 되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저기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제일 많아요.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여기가 제일 많겠죠. 따라서 이 적도 수렴대는 이쪽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 적도 수렴대는 적도를 중심으로 여름에는 북반구로 이동했다가 겨울이 되면은 북반구에 겨울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다시 이렇게 이동한다. 순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수렴대를 그린 건 아니에요.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은 곳을 선생님이 하지 때, 동지 때, 하지는 여름, 동지 때는 겨울 이렇게 좀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적도 수렴대는 이동한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기후대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당연히 적도 수렴대 내려가겠죠. 그죠? 여름이 되면 어때요? 여름이 되면 다시 여기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겠죠.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더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기후대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 적도 수렴대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서 열대 우림 기후, 이거를 AF라고 그래요. AF 뒤에서 볼게요. 사바나 기후 AW 이렇게 불러요. A는 대문자, W는 소문자. 열대 계절풍 기후, 이걸 몬순 기후라 그래요. 몬순 자체가 계절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M 기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요 기후들은 뒤로 가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류성 강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시간대별 강수 비율이래요. 열대기후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강수가 비율이에요. 지금 강수가 가장 많이 내린 때가 어디야? 여기 12시 있고 18시 있으니까 여기는 뭐 한 14시, 오후 2시 정도 될 테고, 여기 지역은 뭐 16시 정도 되겠네요. 그죠? 주로 12시에서 이렇게 한 6시 사이에, 여기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내려요. 한 14시에서 16시 사이,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서 비가 많이 뿌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야? 이 시간대가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낮 시간대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물론 12시가 가장 많아요. 12시가 태양 복사 에너지量가장 많아요. 하지만은 이 지표면에 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있다 보니까는 오후 한 2시, 3시, 4시 이런 정도에 집 바닥이 뜨겁게 가열되었고, 그 상승한 공기가 대류성 강수에서 비를 뿌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낮 시간대 강수가 많아요. 지금 밤 시간대, 여기 24시, 6시까지 밤 시간대는 강수량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이게 열대기후 지역의 강수 특징이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차간 시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12시가 아니라 2시인 이유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12시보다 뭐 2시, 3시 되면 더 덥잖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뭐야? 지표면을 더 가열시키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낮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 스콜이 자주 내린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